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네요. 오전에 짧은 근무가 있어서 근무하고 점심 내내 자다가 너무 더워서 잠을 깨서 다시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독서를 하는 게 차라리 더 유익하겠더라고요. 자꾸 잠만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여러분은 토요일 어떻게 보내시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같이 특별한 할 일이 없으신 분은 이 짬독서가 특별한 일로 되길 바라보면서 짬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7 현재 프레임 과거와 미래가 왜곡되는 이유. 과거는 현재의 관점에서만 질서정연하게 보인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네, 그럴 줄 알았지 라고 외치며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거나 합리화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가 만들어내는 미래의 장밋빛 착각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 또한 반드시 갖춰야 할 지혜로운 습관이다. 그렇죠.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뭔가 순서가 있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현재가 만들어내는 미래의 장밋빛 착각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 또한 반드시 갖춰야 할 지혜로운 습관이다. 우리가 고대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당대에 자신들을 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겠죠? 그 현대를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고대라고 하는 그 현재를 그때 당시의 현재를 살아갔으니까 현재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를 뿐이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는 현재에서는 과거사에 있는 사람들은 고대인이죠. 고대인들을 현재의 프레임으로 볼 때는 미개하고 열등해 보이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과도기라고 부르는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도 결코 자신들의 삶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과도기적 삶이라고 지각하며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후손에 의해 고대로 규정되거나 과도기, 격변기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암흑기로 불릴지도 모른다. 미래의 후손들이 그들의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평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보는 시각도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해석하는 핵심 프레임으로 작동한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해석하는 핵심 프레임으로 작동한다. 그렇죠? 후견지명 효과. 과거에는 없고 현재만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과다. 2016년을 사는 우리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조별 예선에서 탈락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막 출산한 산모는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지만 출산 직전까지만 해도 성별에 대한 확신이 없다. 현재의 시점에서야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완승을 거둔 것을 알고 있지만 대국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세돌의 승리를 낙관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사건의 결말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과거를 회상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에만 존재하는 결과론적인 지식이 과거에도 존재했던 것처럼 착각하고 네, 그럴 줄 알았지. 난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심리 현상을 사후 과잉 확신, hindsight bias라고 하는데 hindsight bias. 저자는 이런 현상을 선견지명 효과에 빗대어 후견지명 hindsight 효과라고 부른다. 여기서 hindsight는 영어의 behind와 sight가 결합한 말로 글자 그대로 결과를 알고 난 후에 뒤에서 보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의미다. 19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1년도 채 안 된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등 각종 대형 사고가 끊이질 않던 당시
신문과 방송을 보면 후견지명 효과의 극치를 엿볼 수 있다. 모든 매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예고된 인재였다고 보도했다. 신문 일면을 장식했던 이러한 제목들은 이 같은 대형 사고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했다. 몇 년을 두고 분석하고 또 분석한 후에 보고서가 나와야 정상이지만 언론은 사고가 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모든 분석을 끝내버렸다. 그러고는 이런 사고를 예상하지 못한 무능한 책임자들에게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도대체 이렇게 뻔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람이 누구냐며 큰 소리 친다. 예고된 인재였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전문가들과 언론 매체들은 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단 말인가? 과거에 이루어진 정책을 후세에 평가하는 것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데니얼 길버트가 그의 책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Stumbling on Happiness에서 지적했듯이 현재의 프레임으로 과거를 평가하는 것은 마치 1900년대 초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에 와서 그 당시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과 같다. 현재가 과거를 지배하는 현상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영역 중 하나가 스포츠 경기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그 즉시 모든 것은 과거가 되고 그 과거는 현재에 의해 재평가된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과 미국의 경기가 있었다. 경기 중에 한국이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이을용 선수가 키커로 나섰지만 아쉽게도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처음 키커로 나섰던 선수는 이천수였다. 이천수 선수가 찰 것처럼 나와서 공을 만지다가 결국 이을용 선수가 차게 되었는데 실패한 것이었다. 그 경기를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한 나는 관중석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후견지명 심리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었다. 도대체 왜 이을용이지? 왼발잡이 선수에게 왜 프리킥을 차게 하냐고.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는 겁없는 이천수한테 맡겼어야지. 감독은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한마디씩 던지며 히딩크 감독의 결정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런데 장담하거니와 만약 이을용 선수가 성공했더라면 감독의 결정을 맹비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상대의 허를 찌르려면 왼발잡이가 최고야. 경험 없는 이천수를 쓰느니 노련한 이을용이 훨씬 낫지. 우리는 과거가 아직 과거이기 전에는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는 현재의 눈으로 볼 때만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그럴 줄 알았지. 후견지명 효과는 사후에는 무엇이든지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서 기인한다.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딱 부러지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도 없다. 자기 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데 설명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설명 능력이 필연적으로 이야기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바로 어떤 결과든 사후에는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도 좀처럼 놀라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가 입양을 하게 되면 임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들었다고 해보자. 아마도 많은 독자들이 이 연구 결과에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거야 당연하지. 입양을 하고 나면 임신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지고 스트레스 없는 상황에서 부부 생활을 하니까 임신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지. 교수들이 기껏 이런 연구나 하다니 하면서 혀를 찰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신체상의 문제는 없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가 입양을 하게 되면 임신할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들었다고 하자. 이번에도 역시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거야 당연하지. 입양으로 아이가 생겼으니 임신하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고 노력을 적게 하니 아기가 생길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지. 그걸 꼭 연구해야만 알 수 있나? 라고 화를 낼지도 모른다. A라는 결과에 놀라지 않았으면 A에 반대되는 not A의 결과에는 놀라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 어떤 상황도 별로 놀랍지 않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애정이 식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알려주면 그거야 당연하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도 있잖아?
라고 말한다. 반대로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애정이 더 깊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면 당연하지. 서로 떨어져 있으면 그리움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애정이 더 쌓여가는 거지 라고 응수한다. 전쟁에서 적응을 잘하는 사람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결과가 있다고 하면 당연하지. 교육을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해소 능력이 향상되고 상황 적응 능력도 높아지기 때문이지 라고 말한다. 반대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전쟁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결과를 소개하면 당연하지. 생각이 너무 많으면 힘들어. 단순하게 최고야 라고 말한다. 도대체 사후에는 설명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당연시하며 그 일이 처음부터 일어날 줄 알았다는 듯이 자신할 때 우리는 현재 프레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되겠지만 그것은 현재 프레임이 만들어낸 그럴싸한 포장일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후에 내리는 모든 판단에 대한 확신을 지금보다 더욱 줄여야 한다. 내 그럴 줄 알았지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내가 진짜 알았을까? 라고 솔직하게 자문해봐야 한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어? 라고 아랫사람을 문책하기 전에 정말 나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 라고 다시 자문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약간 그 연애나 그 연애하고 싶거나 사랑하고 싶을 때도 요거는 조금 그 판단을 줄이고 내가 진짜 뭐 알았을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았을까? 라고 자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맥락에서 연애 얘기를 꺼내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연애할 때도 아니면 누군가를 사귀고 싶어 할 때도 이런 거는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0년 전의 나는 행복했을까?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을까? 젊은 날의 나는 부지런했을까? 이런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모든 사건들과 순간순간 경험했던 감정을 저장해 놓은 데이터가 있다면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것이다. 다시 보기 버튼만 누르면 될 테니 말이다. 그러나 과거를 정확하게 담아 놓은 파일은 우리 뇌에 없을 뿐더러 국가기록보관소 같은 곳에도 없다. 따라서 과거 회상은 다시 보기 작업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엔 없고 현재만 존재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현재의 자기 모습이다. 과거엔 없고 현재만 존재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현재의 자기 모습. 현재의 직업이나 데이트 상대 혹은 배우자는 오래전 과거에는 가질 수 없었던 정보다. 또한 현재의 정치적 태도나 취미, 능력, 행복의 정도도 과거에는 얻을 수 없었던 정보들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재의 모습이 과거의 자신에게도 있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1973년과 1982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 마커스 교수 연구팀은 898명의 중년 부모들과 그들의 자녀 1135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태도 조사를 실시했다. 1973년 당시 자녀들의 평균 나이는 25세였고 부모들의 나이는 54세쯤 되었다. 그로부터 9년 후인 1982년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당시 자녀들의 나이는 34세, 부모들은 63세쯤 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소수민족 우대정책, 마리화나에 대한 처벌, 정치적으로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질문들을 던졌다. 1982년 재조사에서는 이들로 하여금 각 이슈들에 대해 1973년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회상하도록 했다. 이 연구의 관심사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73년에 대답한 실제 태도와 1982년에 회상한 1973년의 태도 사이의 유사성이었다. 그림 A에 해당한다. 잠깐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림에 있는 이 A,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하죠.
이 연구의 관심사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973년에 그때 당시의 현재 태도, 그 다음에 1982년에 회상한 이때 생각해본 이때의 태도. 그러니까 이건 그 시점에서 생각한 그 시점의 태도, 이건 지금에 와서 그때에 대한 태도. 이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A. 분석 결과 이 둘 사이에서는 0.39에서 0.44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의 점수로 나타나며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함을 나타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반됨을 나타낸다. 9년 전의 태도를 회상한 것이 9년 전인 1973년의 실제 태도와 어느 정도 유사함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때랑 이때 둘 다 회상을 이때는 회상을 한 거죠.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관심사, 그림 B에 해당. 그림 B는 이제 1982년에 조사했는데, 이제 1982년의 현재 태도. 그죠? 그리고 82년에 해상한 그 전의 태도에 대해서 이 상관관계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두 번째 관심사, 그림 B에 해당하는 1982년에 대답한 실제 태도와 1982년에 회상한 1973년 당시 태도 사이의 유사성이었다. 분석 결과 이 둘 사이에는 0.56에서 0.79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까 A의 경우는 0.39에서 0.44 하니까 지금 이 뒷부분 B의 연구가 좀 더 유사성이 높죠. 1982년 현재의 태도와 1982년에 회상한 1973년의 태도 사이에 꽤 높은 유사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1982년에 회상한 1973년의 태도가 1973년에 측정된 실제 태도보다 1982년 회상할 당시의 태도와 더 깊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회상해낸 자신의 과거 모습은 과거의 실제 모습을 닮았다기보다는 현재의 자기 모습과 더 닮았다. 이 연구자의 응답들은 9년 전 자신의 태도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태도가 현재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9년 전에도 자신이 보수적이었을 거라고 회상하고 현재 진보적인 사람은 9년 전에도 자신이 진보적이었다고 기억한 것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버릇없고 자기 절제가 부족하다고 꾸짖는다. 또한 교수들은 요즘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걱정한다. 안타깝게도 어른들의 이런 꾸짖음과 훈계는 상당 부분 근거가 없다. 교수들이 학생들을 평가할 때 그들은 자신의 과거 학창시절을 떠올린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때도 지금처럼 공부에 재미를 느꼈고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살았을 것이라고 왜곡된 회상에 빠진다. 맞네요. 저도 어릴 때 공부를 잘하고 싶었지만 공부를 별로 못했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부터 어떤 성적도 잘 받고 그때부터 재밌어서 이제 더 공부를 좋아하긴 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내가 공부를 좋아했던 사람처럼 약간 그렇게 인식이 되긴 하더라고요. 왜곡된 회상. 어른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도 지금처럼 절제력이 있고 책임감이 강했다고 잘못 회상한다. 자신의 완벽한 과거 모습과 비교하면 현재 젊은이들이 부족해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조지 베일런트의 다음 지적은 참으로 적절해 보인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나면 자신은 처음부터 작은 나비였다고 주장하게 된다. 성숙의 과정이 모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땐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다. 이런 말처럼 근거 없는 표현도 없다. 자녀에게, 젊은 학생들에게, 아랫사람에게 우리 땐 안 그랬는데 저 나이 때 난 그러지 않았는데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정말 그랬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네요. 좀 다시 물어봐야 되겠군요. 내가 정말 안 그랬나? 난 그런 적이 없나? 이렇게. 그쵸?
과거 죽이기. 현재 프레임은 과거를 현재와 유사한 것으로 부활시키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현재와 전혀 다른 과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특히 어떤 사건이나 특정 시점을 계기로 스스로 발전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은 경우에 그렇다. 결혼을 하게 되면 전보다 더 철이 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존재한다. 결혼하고 나서 실제로 철이 더 든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결혼한 후에도 철이 들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까? 바로 결혼 전의 자기 모습을 실제보다 더 형편없게 해상하는 것이다. 종교적인 변화를 겪은 경우에도 동일한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종교인들은 종교에 귀의하기 전에는 자신이 벌레만도 못했다고 고백함으로써 현재 자신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믿는다. 우리는 현재의 자신을 챔피언으로 보기 위해 과거의 자신을 기꺼이 얼간히 1000% 치부한다. 이런 과거 죽이기 현상을 실험을 통해 증명한 사람이 심리학자 마이클 컨웨이와 마이클 로스 교수다. 이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시점에 참여 학생들은 자신의 공부 기술을 스스로 평가했다. 총 3주의 훈련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참여 학생들은 자신의 공부 기술을 다시 평가했고 프로그램이 시작되던 시점에 자신이 평가한 공부 기술을 회상하겠다. 그 결과 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자신의 공부 기술을 자신이 그 당시에 평가했던 것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회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을 통해 공부 기술이 향상되리라는 기대가 강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거의 자신을 더 깎아내려서 심리적 향상을 경험하려 했던 것이다. 대학 시절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의 일이다. 그때 가르친 학생들 중에는 실제로 과외를 한 후에 성적이 오른 경우도 있었지만 몇 개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에게나 과외 교사에게나 학생에게나 중간에서 과외를 주선해준 사람에게나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서로의 체면을 깎지 않으면서 과외의 정당성을 세워주는 묘책이 등장하고는 하는데 바로 과외를 받기 전에 학생의 학습 태도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전에는 책상에 30분도 앉아있지 못했는데 지금은 1시간씩 앉아있긴 하잖아요. 라며 과거를 희생해서 현재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과거의 영광을 과장되게 부풀려 기억함으로써 현재의 초라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한다. 은퇴한 복서는 자신의 챔피언 시절을 되돌아보고 더 이상 천재 소리를 듣지 못하는 평범한 대학생은 잘 나가던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거가 실제보다도 더 부풀려져서 영광스럽게 재구성된다는 점이다. 이제 더 이상 날카로운 이빨을 지니지 않은 존재들은 과거 자신의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고 강했는지를 떠올리며 현재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과거는 실제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 자서전의 비밀. 서재필의 자서전에 의하면 서재필은 자신이 1866년생이라고 강경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1882년 과거 급제 당시 국조 방목에는 그가 1863년생이라고 되어 있다. 3년이 다르네요. 그죠? 1866년이라고 주장했는데 1863년생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죠. 서재필은 자신이 13에서 14세 때 체윤소자로서 장원급제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광린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그는 20세 때인 1882년 중궁의 병환이 나은 것을 경축하기 위해 실시한 별시문과에서 갑과 을과 다음 성적인 병과 3등을 했다고 한다. 따라서 그가 당시 합격자 중 최연소자임은 사실이나 정원급제는 아니었다. 위에서 인용한 문장들은 역사학자 주진호 교수가 역사 비평에 기고한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주진호 교수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의 회고록에 왜곡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서재필의 자서전을 한 예로 들었다. 다음은 주진호 교수가 내린 결론이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이들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살다 간 시대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그것을 하나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서다. 따라서 그것은 신화를 만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서전은 소수 명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책의 형태로 쓰지 않아서 그렇지 끊임없이 자서전을 기록하고 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만들고 기록하고 또 그 이야기를 자녀와 후배들에게 들려준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역사를 미화하거나 신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과거를 왜곡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사회심리학자인 지바쿤다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한 실험은 자서전이 현재 프레임에 의하여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연구자들은 대학생 실험 참여자들에게 외향적인 사람들이 직업에서 성공을 거둔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그런 후에 절반의 참여자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활발하게 교류했는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넸는지 등을 평가하겠다. 다른 절반의 참여자들에게는 내성적인 사람이 직업에서 성공을 거둔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고 같은 질문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외향성, 성공 조건의 참여자들이 내향성, 성공 조건의 참여자들보다 자신을 훨씬 더 사교적이고 활발한 편, 외향적이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던 경우처럼 자신이 사교적으로 행동을 했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게 했더니 외향성 성공 조건의 참여자들이 내향성 성공 조건의 참여자들보다 그런 사례들을 더 많이 기억해냈다. 과거의 기억은 현재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꺼내주는 마술 보따리와 같다. 모든 전기나 자서전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료와 비교 검증도 하지 않고 거기에 실린 내용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단정 짓는 습관은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죠. 실제로 본 것도 아닌데. 더욱이 우리가 매일 조금씩 써내려가는 우리 스스로의 자서전 작업에는 비판적 시각을 더 철저하게 견지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챕터 7을 이어나가는데요. 현재 프레임, 과거와 미래가 왜곡되는 이유, 서태지의 멜빵바지라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좀 기대가 되는데 서태지 모르시는 MZ세대도 있겠죠? 서태지 하여가를 불렀고 어쨌든 한번 검색 찾아보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 한번 서태지가 누군지 한번 서태지와 아이들을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오늘도 이 짬독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 올리고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하나 더 올릴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